이어서 저희는 세 번째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증상부터 함께 보시죠. 67세 여성분이십니다. 30대부터 불면증이 있으셨다고 하는데요. 뜬 눈으로 밤을 샐 때도 잦고 또 보통 2~3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신다고 합니다. 3번의 심장 판막 수술 병력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떠한 상황인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불면증으로 지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수면제도 혹시 네. 복용을 하시는 중인가요? 두 번째 복용은 안 하죠. 수면제는 아예 안 드시는 상태고요. 네, 그게 습관화될까봐 네. 그래서 복용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전문 원장님 지금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요. 더 자세한 상담 나눠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을 네. 많이 못 주무셔서 그게 불편하시군요. 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심장 판막 수술을 3번이나 하셨네요. 판막 수술을 네. 2번 했어요. 2번이요? 네. 언제 하셨어요? 2006년도에 하고 2008년도에 하고 2번을 했거든요. 아, 2번을 하셨어요? 네. 잠은 젊었을 때부터, 그죠? 네. 30대 왜 언제부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잠이 안 오기 시작한? 출산 후에 특별한 이유는 음, 좀 제 생활이 좀 그랬어요. 어떤 생활을 하셨는데요? 우리 애들 아버지하고 네. 좀 왜 술을 먹으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참 살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그 이후에 그러셨어요? 네. 근데 지금은 괜찮으세요? 지금은 음, 지금은 괜찮는데요. 네. 그런데도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지금은 같이 안 산 지가 지금 20년 넘었거든요. 네. 그래요. 그래도 그런데도 잠을 너무 못 자니까는 괴로워요, 정말로. 그래요. 이렇게 괴로운 증상이 이렇게 오래되셨는데 네. 다른 병원을 가본다거나 한의원을 가본다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한의원도 가기도 하죠. 잠을 못 잔다고 얘기도 했고. 네. 또 제가 정기적으로 내가 심장내과를 가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거기서도 내가 밤에 잠을 못 자는데 이제 수면제 같은 것 좀 처방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내가 그러면은 네. 정신과로 가라 그러대요. 네. 그래서 정신과 가는 거는 좀 그래가지고 제가 안 갔어요. 그래서 안 받으셨군요. 네. 네. 그래요. 한의원 치료 받을 때는 어때요? 잠 좀 주무셨어요? 치료 받는 도중에는? 아이고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고. 치료는 언제부터 받으셨어요? 한약방에서 배추씨 같은 거 잔잔한 거 이게 뿔구스름한 그런 참조인. 그걸 달여서 먹으라고 그걸 줬거든요. 네. 그거를 달여 먹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볶은 걸 줬나요? 아니면 센 걸 줬나요? 그거 보고 배추씨라고 갔던가요? 예, 그거를 센 걸로 쓰면은 잠이 깨고요. 볶은 걸 쓰면은 불면증에 좋고요. 그게 같은 약이라도 생것으로 쓰느냐, 볶아서 쓰느냐에 따라서 효능이 틀려집니다. 산주인이라는 거라. 근데 한약방에서 그걸 가지고 달여서 먹으라 그랬어요. 끓여서 먹으라 그래서 그렇게 끓여 먹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볶아가지고 네.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얘기를 그렇게 했으면은 제가 이게 볶은 거다 안 볶은 거다 얘기를 했으면 내가 그렇게 했을 건데요. 네. 그냥 끓여 먹으면 되는 줄 알았죠. 그래요. 아무튼 단방을 이렇게 오래 쓰는 건 좋지 않으니까요. 이제 그건 잊으시고요. 네. 자, 어머니 이제 오래 되셨잖아요. 우선은 네. 오래 되셨고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그죠? 네. 이제는 잠을 좀 자고 싶은 거고 잠 못 자는 생활에서 좀 탈출하고 싶다. 좀 변화하고 네. 싶다 이거
이것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 이제 상담을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어떤 시기 됐든 간에 치료를 해야겠다는 마음 자세를 꼭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선은 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몸에 있어서. 그 잠 안 자니까 굉장히 힘들죠. 막, 네. 뭐 두세 시간밖에 못 자거나 아니면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면은 그 다음날 일하기도 힘들고 멍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주 깨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면은 이제 몸도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머니는 예전에는 30대 때는 그나마 젊은 몸이라서 괜찮았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연세가 드셔서 지금은 이제 70을 바라보고 있는 몸인데 잠 같은 거 제대로 못 자면은 체력도 많이 떨어지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잠 잘 수 있는 어떤 치료 의지를 좀 더 치료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시고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 한번 같은 치료를 해야 됩니까? 한의학적 치료 굉장히 잘 듣고요. 왜냐하면 너무 장기적으로 됐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수면제에 대한 의존도나 그리고 이제 수면제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한의학적 치료를 좀 제가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그 30대 때부터 처음에 시작된 어떤 수면 장애의 원인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머님의 이제 생활의 리듬이 깨지면서 발생이 됐는데요. 이게 제대로 리듬이 깨진 상태가 제대로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스트레스 요인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내 몸의 리듬은 깨져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됐던 그 남편의 네. 어떤 술주정이었겠죠. 주사. 네. 그죠? 남편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몸의 어떤 그 리듬이나 내 몸의 어떤 그 면역 체계나 아니면 내 몸의 어떤 오장육부의 균형 자체, 밸런스가 다 깨져 있는 상태가 이거는 복구가 안 된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이 고쳐져야지 이제 잠도 잘 수 있는 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컨디션이 되는 거죠. 그 네. 스트레스 요인이 없어졌다고 그냥 왜 잠이 안 오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네. 망가진 몸을 고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일주기 리듬이 많이 깨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많은 분들이 그런데요. 초기에는 어떤 심장의 화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고요.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우리 초기에 이제 우리 방송 처음에 이제 박정 원장님이 자율신경이라는 걸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네.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제 이 교감신경이 항진을 하게 돼서 내 몸에 이제 긴장 상태를 유발하게 되죠. 근데 이게 잠잘 때는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서 이제 몸을 이완시켜줘야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잠잘 때도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 있어서 자꾸 깨게 되고 네. 자다가도 깨게 되고 이렇게 잠들기도 힘들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죠. 근데 초기에는 그렇다가 이 상태가 계속 치료가 안 되고 망가진 상태로 오래 되잖아요. 네. 오래 지속이 되면은 오히려 이제 부교감 신경 자체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내 몸을 이완시킬 수도 없고요. 네. 그 긴장해야 될 때 긴장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야 될 때도 제대로 못 자게 되고 좀 몸의 어떤 컨디션을 위해서 이제 몸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야 될 때도 그 기능이 제대로 작용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이게 만성적인 상황인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좀 적극적인 치료, 몸의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잠잘 수 있는 컨디션이 좀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어떤 수면을 유도하는 약에 의존하는 거는 좀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네. 이제 몸 전체를 봐줄 수 있는 치료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한의학적 치료를 권해드리는 거고요. 근데요, 네, 병원에서 네, 한약 먹지 마라, 건강식품 먹지 마라, 네. 뭐 인삼 먹지 마라, 홍삼 먹지 마라 다 그러거든요. 네, 네. 네. 그 어머님, 예. 그 인공 판막 수술을 하신 거죠? 네. 예. 그 판막 수술을 하시면은 이제 평생 약을 드셔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인공 판막에 혈전이 잘 생겨서 피떡이 잘 엉겨 붙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피떡이 생기지 말라고 약을 먹지 않으면은 그 혈전이 생겨서 혈관을 막으면은 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까지 아주 위중한 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혈액응고를 피떡이 생기지 않게 한다는 약이 이제 혈액응고, 그 피가 잘 뭉치지 않게 하는 약을 복용을 하시게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 혈액응고를 또 안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몸에서 출혈 성향이 생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심장내과 선생님이 그런 모든 약들을 다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네. 우리 보통 한약 중에 어혈을 풀어주는 약이나 네.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약을 쓰게 되는데 그게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약이거든요, 어머님. 네.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중첩이 되면은 몸에서 출혈이 생길 가능성이 좀 생기겠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걸 우려하셔가지고 심장내과 선생님이 한약이나 기타 건강식품, 오메가3 같은 것도 포함해서 예, 혈액응고 대사에 관련된 모든 식품을 다 차단을 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사실 어머님이 이제 전적으로 판단을 하셔야죠. 이전에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다라고 하신 게 네. 한약 치료를 받으셨던 건 아니신가 봐요, 그러니까. 아니면 판막 수술 이전에 한약 치료를 받으셨던 건가요? 예, 예. 예, 그러면은 내가 한약이 위험하다는 심장내과 선생님의 말을 신뢰한다라고 하면은 네. 한약을 드시지 않고 네. 이제 한의원들 중에서 한약 치료 없이 체질 침 치료를 하거나 사암 침 치료를 하거나 이렇게 침 치료로 장부 기능을 조절해서 불면증을 치료하고 하는 한의원들이 있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그냥 침 치료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할 수가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한의사 선생님 중에서 내가 혈액응고 대사에 네. 관계되지 않은 한약재들로 한약을 쓸 자신이 있고 이 약을 먹어도 심장 수술 후에 혈액응고에 관련된 합병증의 발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상호작용이 없도록 처방할 수 있어라고 하시는 한의사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사실 이거는 암에 대한 것도 되게 크게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게 암도 항암제를 쓰면서 다른 걸 먹지 마라, 다른 치료를 하지 마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병행하고 같이 하면서 시너지를 내고 좋은 효과를 내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약을 쓰는 부분은 어머님이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전적으로 꼭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어머님이 반드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될 부분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한의원 치료는 그렇게 이제 그 심장내과 선생님이 한약 드시지 마세요라고 한다라고 해서 한의원 치료를 절대 다 받으시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예, 그거하고 상관없이 위험하지 않게 받으실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어머님 운동하세요? 네. 운동을 많이 하라고 그래요. 낮잠은 주무세요? 안 주무세요? 낮잠 안 자요. 낮잠 저는 안 전혀 안 자요. 주무시고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잠이 안 올 때 깨 있지 않고 그 침대에서 누워서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그냥 침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러지 말라고 보통 수면 위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머님. 수면 위생하면 좀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 수면에 방해되는 요인들을 깨끗하게 좀 청소한다는 의미에서 수면 위생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침실에 핸드폰이나 TV나 이런 거 갖다 놓지 말고요. 주무실 때 그런 네. 거 보시면 안 되고 졸릴 때만 침대에 눕고 깨면은 좀 활동을 하시고 운동도 물론 격한 운동도 도움이 되지만은 오후쯤에 이완시켜주는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아주 정적인 운동, 명상 같은 운동 이런 운동이 더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우리 수면을 위한 노력들도 적극적으로 병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제가 몸이 굉장히 차거든요. 그것도 관계가 있나요? 네, 어머님 제가 사실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네. 이게 이전에 말씀드린 걸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수면에 들어가시는 시간이 네. 너무 늦은 시간이거나 너무 이른 시간은 아니신 거죠. 뭐 교대 근무를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신 거잖아요. 네. 그냥 정상 시간에 주무실 수 있는데 누워도 잠이 안 오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많이 추위를 타시고 많이 추워하시고 그런 상황이신 거죠. 네. 네, 이런 경우는 보통 우리가 수면에 들어갈 때 네. 체온이 살짝 떨어져야 우리가 잠이 듭니다. 우리가 그래요? 0.5도 정도에서 1도 정도 체온이 떨어져야 잠이 들 수 있게 되는데요. 네. 근데 체온이 워낙에 떨어진 상황인 경우에는 네. 체온이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잠을 들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아. 대표적으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냥 잠은 들긴 드는데 네. 보통 새벽에 깨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이제 특히 노인분들이 좀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체온이 원래 좀 떨어져 계신 상태에서 잠이 들으셨는데 네. 새벽 같은 경우는 더 추우니까 체온이 더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때 깨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건 이제 그냥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잠을 아예 못 들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요. 네네.
1시에도 깨고 2시에도 깨고 3시에도 깨고 네, 그렇죠. 많이 워낙에 자면은 4시에 깨요.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는데요. 네. 어떤 상황이시냐면 체온이 기본적으로 워낙에 낮아 계시다 보니까 네. 더 내려가지 못하게, 더 내려가면 잘못하면 진짜 뭐 더 추워지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체온을, 그래서 인체에서 그거를 이제 방어작용으로 깨서 어쩔 수 없이 체온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장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면 당연히 잠이 올 수 있는데 네. 보통 따뜻한 샤워나 뭐 이런 걸로는 사실은 이 체온이 느끼는, 그러니까 몸의 겉에 피부 온도가 아니라 속에 있는 심부 온도를 높이는 데 조금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반신욕인데요. 반신욕도 지금 아마 조금 약하신 상태라서 너무 오래 하시는 건 조금 안 좋을 수 있고요. 약 15분 정도 이제 가만히 누워 계셔서 살짝 땀이 날 정도의 반신욕을 하시고 주무시면 체온이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눕게 되시고, 그럼 다시 잠이 들면서 체온이 낮아지면서 잠을 어느 정도 원활하게 드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침이랑 한약 치료도 병행하시면서 집에서 가능하시다면 반신욕 기구를 뭐 준비하셔가지고 같이 병행해 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좀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머님, 세 분의 원장님 말씀처럼 이 한방 치료와 함께 요가나 명상, 반신욕 등을 통해서 불면증 바로잡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